인체의 구조와 가상현미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 해부학기실 김수일입니다. 먼저 해부학의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해부학은 유관해부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발생학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다른 분류로는 계통해부학, 국소해부학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관해부학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인체의 구조를 보는 것이고 조직학은 현미경을 통해서 미세 구조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경해부학은 신경계통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고 발생학은 수정란 형성이 돼서 출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격계통을 육안해부학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조직표본을 만든 후에 가상현미경을 통해서 미세 구조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체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조직에는 신경조직, 상피조직, 근육조직, 결합조직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경조직은 전체적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상피조직은 기관의 표면과 내부를 덮고 지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근육조직은 힘을 발생시키고 운동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결합조직은 뼈 조직과 혈액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조직들은 모이게 되면 모여서 좀 더 복잡한 기능을 하는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기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화기관, 호흡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위, 소장, 대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통은 좀 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기관이 연결되어 계통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심혈관 계통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몸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는 분자와 원자들이 모이게 되는 화학적 수준의 결합을 하게 돼서 민무늬 근육 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세포 수준이 되게 되고 이런 민무늬 근육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근육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민무늬 근육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 이 민무늬 근육 조직의 모양에 따라서 혈관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관에 해당되는 혈관을 만들게 되고 혈관 속에는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여기 표시는 없지만 신경 조직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 심장과 혈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심혈관 계통이 됩니다. 이런 기관계통을 형성하게 되면 이런 기관계통이 모여서 유기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기체 내에는 생식기계통, 외피계통, 근육계통, 신경계통 등등 여러 개의 기관계통이 모여서 몸을 구성하게 되면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체의 항상성 조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체의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몸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항상성 조절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경계통과 내분비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경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를 통해서 신경원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개 만약 건너목을 건너려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닥치거나 차가 달려들거나 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 피하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신경계통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분비계통인데 호르몬은 혈중 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 호르몬을 사용을 해서 몸의 상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혈중 내 호르몬은 일정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소모가 되면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인체의 항상성 조절은 항상 몸 상태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몸 상태가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신경계통과 내분비계통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계통은 신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즉각 반응을 통해서 즉각 반응이 가능합니다. 내분비계통은 호르몬을 통해서 항상 일정한 농도를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호르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혈중 호르몬이 소모가 되면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골격계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격계통은 보통 뼈와 연골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의 형태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몸통 골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몸통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두개골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뼈 부분과 가슴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 척추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 엉치뼈, 천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몸통 골격에 해당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사지골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팔, 다리뼈와 팔, 다리 이음뼈라고 하는 이런 몸통과 팔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뼈를 포함해서 사지골격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관절을 살펴보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이에는 뼈하고 뼈 사이 보면 연골로 감싸져 있고 좌우측에 관절 주머니를 형성하면서 관절을 형성하고 있어서 뼈와 뼈 사이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뼈는 뼈 단위 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뼈 단위 골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심원으로 되어 있는 양파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뼈 층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 그 안쪽이나 바깥쪽에서는 지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동맥, 파란색으로 표시된 정맥, 노란색으로 표시된 신경들, 그래서 영양 공급과 신경이 있는 그런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뼈의 구조입니다. 다시 보면 뼈의 가장 바깥쪽에는 뼈막, 골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이 속에는 그 골막 세포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혈관, 동맥, 정맥들, 또 신경들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뼈의 구조를 살펴보면 뼈의 단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뼈의 구조가 치밀뼈,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 치밀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스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해면뼈 구조가 있고 가장 안쪽에는 골수, 되게 골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적혈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골수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속에는 골수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 해면뼈라고 되어 있는 부분, 뼈가 엉성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스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뼈가 중간층이고요. 가장 바깥층에 해당하는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치밀뼈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밀뼈가 가장 바깥쪽에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고 가운데 해면뼈, 가장 가운데 부분에 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해면뼈 같은 경우는 뼈 잔기둥이라고 하는 기둥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치밀뼈 같은 경우는 뼈 단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뼈는 뼈와 주변 구조들은 살아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뼈는 흡수가 되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흡수가 일어나고 또 형성이 되고 흡수가 일어나고 형성이 되는 식으로 해서 동심원상의 뼈 단위를 계속 형성을 하게 됩니다. 뼈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뼈 단위라고 하는 부분, 동심원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가운데 부분에는 보면 볼크만 관, 하버스 관을 통해서 혈관과 신경들이 가장자리에서 안쪽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이제 뼈세포라고 하는데 뼈세포는 뼈세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세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 표본, 뼈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뼈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뼈 기질이라고 하는 그 칼슘이 침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뼈세포는 움직이지 못하고 칼슘, 고라된 그
콘크리트, 쉽게 생각하면 콘크리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뼈세포와 뼈세포 사이에는 뼈세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세관이 점점 연결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혈관,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뼈에 영양 공급을 하고 살아서 뼈세포 자체가 살아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발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뼈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골성 뼈 발생과 막성 뼈 발생입니다. 연골성 뼈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연골 모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뼈로 바뀌는 과정을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고, 막성 뼈 발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뼈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뼈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뼈 발생은 뼈가 성장하는 방향에 따라서 뼈의 부피 성장, 두께 성장에 관여하는 부분은 뼈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뼈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골단 연골에 보면은 성장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연골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뼈 끝에 있는 연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장선이 있고 이 부분에서 길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성장과 두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뼈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연골성 뼈 발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연골이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연골과 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뼈 같은 경우는 혈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혈관이 존재를 하고 그 혈관 주변에 뼈 단위의 골원을 형성하게 되고, 혈액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뼈세포가 영양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지만, 연골세포 같은 경우는 연골은 연골이 중간 부분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연골이 점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가운데 부분은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연골 세포가 석회가 되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세포가 죽게 되고요. 세포가 죽게 되면 거기에 혈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빈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고라 중심이라고 하면서 뼈가 형성이 되게 되고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가운데 부분에 고라 중심이 형성이 되고 양쪽으로 뼈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이제 뼈가 형성하게 되면 가장자리 부분으로, 연골은 가장자리 부분으로 형성 잘하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은 점점점 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뼈 끝판이라고 하는, 뼈 끝선이라고 하는 가장자리 마지막 부분만 연골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그림하고 이제 여섯 번째 그림의 차이점은, 여섯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뼈끝 연골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이에 있는 뼈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뼈는 뼈끝 연골판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길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 다만 뼈막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두께 성장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수는 뼈의 가장 안쪽층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색깔에 따라서 구성 성분에 따라 색깔이 구분하게 되는데, 적색 골수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도 중요한 표시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색 골수라고 하는 것들은 적혈구가 많이 있고 조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적색 골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적색 골수는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황색 골수로 바뀌게 됩니다. 황색 골수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만 이때 그 출혈량이 많거나 혈액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시 황색 골수는 적색 골수로 다시 될 수가 있는 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이 골수는 교양 골수로 바뀌게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결합 조직 섬유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양 골수로 바뀐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인 황색 골수나 적색 골수로 바뀔 수 없는 비가역적인 단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조혈 기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간 사이 원반 탈출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라고 알려진 부분들이 원래 이름은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입니다. 그러면 먼저 척추 사이 원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인데 모양 자체가 원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사이 원반인 경우는 가장자리에 보면 섬유골이라고 하는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말랑말랑한 연골로 되어 있는 수질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이 수질핵이 가운데 부분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림에서처럼 그 척추사의 원반이 눌리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질핵이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수질핵 자체가 탈출해서 주변에 있는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를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운동량이 많은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서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주변에 지나가는 척수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척추사이 원반 탈출증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31쌍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척추하고 척추 사이 구멍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사이 원반 탈출증이 어느 부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네 번째 허리뼈와 다섯 번째 허리뼈 사이에서 탈출하게 되면 어, 다섯 번째 허리 척수신경을 누르게 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 번째 허리뼈와 엉치뼈 사이에서 탈출하게 되면 그때는 첫 번째 엉치신경을 누르게 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서 탈출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 개의 신경을 누르게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사 원반 탈출증이 어느 부분에 탈출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네 번째 허리뼈와 다섯 번째 허리뼈 사이에서 탈출했을 경우는 엉덩이 쪽 감각 소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장단지 바깥쪽 그리고 엄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이런 부분에 감각 이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더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 근육이 약화되고 근육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허리뼈와 엉치뼈 사이에서 탈출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엉치신경 첫 번째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엉치신경, 척수신경 1번이 지배하는 엉덩이 뒤쪽, 그리고 주로 이번에는 장단지뼈의 바깥쪽과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 이 부분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약화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피부 분절과 근육 분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분절과 근육 분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척수신경이 31쌍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몸통 그리고 팔다리의 감각신경, 운동신경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얼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지금 파란색, 주황색, 연두색, 보라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얼굴 부분 빠져 있고 얼굴 부분의 지각신경은 여섯 번째 뇌신경인 3차 신경이 담당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의 지각신경은 척수신경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각각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분절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척수신경의 분절이 있고 거기서 신경이 나오게 되면 운동신경이 나오게 되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에 골격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육 분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 분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척수 분절 부분에서 보면 피부 지각신경이 여기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감각이 척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각 분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있다는 경우는 따라가다 보면
목뼈 중에서 네 번째 척수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새끼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여기에도 고유의 그 피부 분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뼈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로 지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착되거나 외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은 머릿속에 있는 뇌를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갈비뼈는 안쪽에 있는 폐와 심장을 보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추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시키게 되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운동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칼슘과 무기물질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혈중 내의 칼슘 양이 감소하게 되면 뼈 속에 보관하고 있던 칼슘이 혈중 내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인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적색골수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인데, 적색골수에서는 혈액세포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이 그 적혈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적색골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황색골수로 바뀌게 되는데, 황색골수 내에는 지방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 다음은 치아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는 잇몸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잇몸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치아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치아 뿌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머리와 부분을 형성하는 층이 세 개 층이 있는데, 가장 바깥쪽을 형성하는 층은 치아 머리인 경우는 사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뿌리 쪽은 시멘트질로 되어 있고, 가장 바깥층은 서로 이제 그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아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아질 부분은 치아 머리나 치아 뿌리 쪽 같은 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가장 안쪽 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치수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치수 공간 내에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충치가 생겼을 때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사기질 또 상아질 쪽까지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충치가 더 진행이 돼서 치수 공간까지 침범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는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부분에 이틀뼈라고 하는 뼈 조직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속에 뼈가 들어가 있는 그 치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치아 주위인대라고 해서 인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합을 시켜주는 고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치아는 압력에 의해서 좀 약간씩 그 유동성이 있게 되는데, 되게 치아 교정하거나 이런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아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게 되면 이쪽 부분은 압력이 커지게 되고, 이쪽 부분은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주변에 있는 뼈가 흡수가 되고,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는 부분은 뼈가 재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치아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서 되게 치아 교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미경을 보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뼈의 구조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뼈의 일반적인 구조는 치밀뼈 부분과 해면뼈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 치밀뼈라고 하는 것들은 뼈의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뼈세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뼈세포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변에 보면 골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딱한 골질,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시멘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뼈세포가 있고 주변에 시멘트가 들어있는, 그래서 뼈 세포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세포긴 하지만 이동이 거의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 혈관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혈관들이 있어서 혈관에 의해서 혈액 공급,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고, 지금 치밀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단한 조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느슨한 조직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골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골수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것들은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고 실제로 생체 내에 있을 때는 지방세포들, 지방이 있던 부분들입니다. 지방이 있던 부분들인데 조직 표본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지방이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투명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사이사이에 세포들이 보이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조혈 기능이 있는 적혈구, 백혈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뼈 세포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여기에 보면 뼈 세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세포가 하나씩 이제 들어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혈관들도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해면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쪽 부분인데요. 치밀뼈는 전체가 다 뼈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해면뼈 부분 같은 경우는 뼈 잔기둥이라고 해서 치밀뼈랑 비슷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스폰지 모양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면뼈 같은 경우는 뼈 잔기둥이 있고 사이사이에 이제 골수가 들어있는 스폰지 모양의 이렇게 말랑말랑한 구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면뼈를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뼈 잔기둥이 사이사이에 있고 안쪽에는 조혈 기능을 하는 조혈세포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염색이 되지 않는 지방세포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세포들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지금 혈구가 만들어진 과정의 세포들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숙된 적혈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른 세포들하고 다르게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보라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핑크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세포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성숙된 적혈구는 핵이 없는 어,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세포들로 해당되는 것이고, 자, 왼쪽에 보면 거대 액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대 액세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세포들인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세포질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혈소판이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여기 보면 진하게 보이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백혈구를 형성하는, 그래서 B림프구, T림프구 여러 가지 이런 뭐 중성호성 백혈구 같은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골격 표본을 갈아서 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만든 과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들은 지방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그 뼈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동심원상으로 양파 모양으로 된 동심원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뼈 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뼈 단이라고 하게 되는 이런 동심원상의 양파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들은 뼈 세포 같은 경우, 뼈 조직 같은 경우는 칼슘을 저장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뼈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흡수가 되면 이 부분이 뼈가 없어지겠죠. 뼈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던 칼슘이 혈중 내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또 혈중 내에 칼슘 농도가 높거나 또는 뭐 성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반대로 뼈가 다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뼈가 1차, 2차, 3차 계속 형성이 되고 흡수되고 형성이 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이가 젊을 때는 뼈가 형성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뼈가 자라게 되고 또 뼈가 튼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대사가 낮아지고 대사가 느려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뼈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뼈 형성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관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동심원상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동심원상에 있는 부분들의 가장 중심 부분에 보면 중심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고 여기에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관과 중심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관통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혈관은 가장 바깥쪽, 지금 뼈 바깥쪽에 있는 큰 혈관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혈관들이 여기에 있는 중심관과 관통관을 통해서 모든 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뼈 세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칼슘 침착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지만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가로 단면이고요. 자, 다음은 그 실험 동물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 뼈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가 뼈 파괴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뼈 파괴세포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에 해당되는 연골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자, 이 부분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치밀뼈에 해당하는 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어 있는 경우, 대개 이제 관절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세포 자체가 너무 그 오래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연골세포에 여기 있는 연골이 그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거는 그 노화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노화가 된 것들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이지만 이 부분 보면은 이제 그 뼈가 파괴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 정상적인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뼈 파괴 세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물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만약에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물질 형성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뼈 파괴세포가 이 부분을 정상세포로 인식하지 않고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물질로 인식된 그런 세포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뼈가 이만큼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정상적인 뼈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보면은 뼈 파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뼈 파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정상적인 세포보다는 좀 크고 탐식 기능이 있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뼈를 점점점 탐식을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튼튼한 뼈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 뼈가 없어지게 되면서 그 부분에는 이제 그 비어있는 공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약해져 있고 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뼈 파괴세포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여기 보면 이제 탐식을 하다 보면 죽어 있는 세포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어 있는 세포들을 탐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상적인 세포도 관찰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죽어 있는 세포들 또 이물질 그래서 항문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물질로 외부 물질로 인식된 그런 부분을 탐식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탐식된 그런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조직학 슬라이드로 관찰한 것을 관찰했고요. 다음번에는 가상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배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배율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보통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배율이 나타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20배가 되게 되면 여기에 10배를 곱해서 한 200배 구조, 200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마우스 스크롤 하게 되면 위아래로 되면서 배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 골격 표본을 횡단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자, 가운데 부분에 보면 혈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혈관들이 여기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동맥 부분이고 여기는 정맥 부분에 혈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슬라이드 봤던 것들이랑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투명하게 보이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세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 부분은 거대액 세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거대액 세포에서 세포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이 좀 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백혈구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적혈구를 만드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골수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자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침일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골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학 슬라이드 보는 것과 똑같이 그 슬라이드를 스캔을 해서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 쪽에 주변 부분에는 침일뼈가 존재하게 되고 가운데 부분에는 해면뼈, 여기 보면 그 잔기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골수가 이제 보이는 부분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확대해서 스크롤 아래쪽을 하게 되면 확대가 되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아까 관찰했던 것과 같은 소견을 보여주게 됩니다. 뼈 잔기 등에 해당하는 부분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지방방울들 보여지고 있고 또 사이사이에 발생 중인 그 백혈구하고 그다음에 적혈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골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해면뼈 구조 속에 이제 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잔기 등이 관찰이 되고 있고 확대해서 보면 좀 전에 봤던 것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지방 세포들이 있는 부분. 그래서 대개의 경우 골수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는 그 젊은 나이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골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색 골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게 되면 적색 골수에서부터 교양 골수로, 황색 골수로 바뀌면 지방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방 골수, 지방 황색 골수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뼈로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뼈 파괴세포에 의해서 탐식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가장자리 쪽에 이제 연골 세포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어, 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상적인 뼈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다 손상돼서 없어진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슬라이드 봤던 것처럼 이 부분, 정상적인 뼈 부분이 관찰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탐식 중인 그런 뼈 파괴세포가 의해서 뼈가 파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뼈 파괴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세포, 그래서 정상적으로 혈중 내 칼슘 농도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칼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병적인 상태에 의해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형성이 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더 많은 양의 칼슘, 그러니까 많은 양의 뼈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탐식 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그 가상 현미경을 통해서 뼈 세포와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세포를 관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